한국의 전투기! 그건 장난감입니다! 우리 중국 전투기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베이징 군사 포럼에서 한 중국 공군 장성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KF-21을 비웃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중국 제-20 스텔스 전투기 생산 대수 200대 이상, 한국 KF-21 실전 배치 0대, 동남아시아 중국 무기 의존도 65%. 중국 군사 전문가였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의 전투기 수출 시대는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필리핀 국방부가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어 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젠미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중국 국방대학에서 군사학을 전공했고 지난 35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략을 분석해왔습니다. 처음 15년은 중국 국방대학에서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백 명의 장교들을 가르쳤고 중국 공군의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죠. 이후 20년은 글로벌 군사 분석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아시아 각국 국방부의 필독 자료였고 제 예측은 방산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저는 동남아시아 지역 전문가였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군사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부스를 지나쳤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KF-21이라는 전투기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겉모습은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 성능은 우리 제20의 절반도 안 될 거야. 주변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지. 부품이나 잘 만들면 됐지. 완제품은 무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는 중국 70년, 한국 10년. 스텔스 기술은 중국 보유, 한국 미보유. 실전 배치 경험은 중국 수천 대, 한국 0대.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동안 배운 바로는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투기 시장, 중국의 독주 계속된다. 그리고 결론은 더 명확했죠. 한국의 방산 수출은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 보고서를 20개국 국방부에 발송했습니다. 다들 제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역시 리 교수님의 분석은 정확합니다. 중국의 우위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단 6개월 후, 제 모든 예측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제가 가장 잘 아는 나라 중 하나였죠. 저는 필리핀 국방부와 15년 동안 교류해왔습니다. 마닐라에만 50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필리핀은 절대 한국 전투기를 사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고요? 데이터가 명백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역대 전투기를 보십시오. F5, F8, FA50까지 대부분 미국과 미국 동맹국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죠. 2023년 필리핀은 중국제 무기 구매를 늘렸습니다. 2024년 중국 해군 함정이 필리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여러분, 흐름이 보이시죠? 필리핀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한국은 필리핀과 별다른 군사협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2024년 12월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한 호텔의 회의실이었죠. 주제는 2025년 동남아시아 방산시장 전망이었습니다. 필리핀 전투기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필리핀은 곧 새 전투기를 도입할 겁니다. 아마도 40대에서 60대 규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F-16 아니면 우리 중국의 J-20입니다. 한국은요?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에도 없습니다.
FA50 경공격기 12대를 판매한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10년 전 이야기죠. 필리핀이 본격적인 전투기를 한국에서 산다. 말도 안 됩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부품 공급자입니다. 완제품 공급자가 아니죠. 게다가 KF-21은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누가 삽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날 회의 후 저는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에 보낼 자료였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필리핀 공군 현대화 사업, 현실적 선택은 중국 J-10.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J-10 대당 4천만 달러, F-16 대당 7천만 달러. 정비 편의성은 중국과의 거리 900km, 미국과의 거리 1만 km. 정치적 관계 중국 필리핀 우호 관계 강화 중.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KF-21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전 배치 경험 전무. 둘째, 가격 경쟁력 없음. 셋째, 정비 인프라 부재. 넷째,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관계 미약. 저는 이 보고서에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필리핀 마닐라로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 방산 관계자들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전투기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고민하시는 거죠?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서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마닐라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중국산 버스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건물에는 중국 기업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기회가 없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중국 국방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필리핀 시장 낙관적입니다. J-10 수출 가능성 높습니다. 한국 KF-21은 위협 요소 아닙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수출?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었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싱가포르 항공 우주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한국 부스도 있었습니다. KAI는 여전히 KF-21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몇몇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서양 기자가 한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수출 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협의 중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그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중국 부스로 향했죠. 그곳에는 J-10과 J-20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역시 중국이 중심이지.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과거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말입니다. 필리핀은 단순한 전투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다.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3월 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이징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온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 한국 방문.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왜 한국을 방문합니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3월 5일 필리핀 국방부 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로 한국 서울 방문.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
회담 내용 비공개. 회담 후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 방문.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KAI 공장을 방문했다고요? 무슨 의미지?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한국 갔다는 거 봤어? 봤지. 그냥 친선 방문 아닐까? KAI 공장까지 갔다던데. 그래도 계약까지는 아닐 거야. 그냥 구경하러 간 거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시차릴 겁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저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필리핀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팀이 필리핀 공군에게 KF 스무한 시뮬레이션 시연을 하고 있는데 전자전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레이더 제밍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필리핀 공군 장성들 앞에서 말입니다. 지금 한국팀이 패닉 상태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기술은 아직 미숙하구나. 정보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필리핀 장성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것 봐요. 실전에서 이런 오류가 나면 우리 조종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장성도 고개를 저으며 역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위험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보원의 다음 말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들, 지금 보신 것은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여드린 자가 진단 시스템입니다. KF-21은 전자전 위협을 감지하면 스스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최적화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30초 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이번엔 더 강력한 모드로 말입니다.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복구된 겁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보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 교수님, 더 놀라운 건 필리핀 젊은 기술자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 겁니다. 우리도 저런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국 팀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실패조차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 다른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 한국 재방문. 이번엔 공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안에 2번이나 한국을 방문한다. 그것도 최고위급 인사들이 말입니다. 저는 필리핀 내 정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자꾸 한국에 가는 거지? 정보원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에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 전투기 관련이라고 합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미국 F-16 도입인가? 아닙니다. 그게 한국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설마 KF-21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계자들이 마닐라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필리핀이 KF-21을 산다고요?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된 전투기를 말입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KF-21 가격은 대당 약 6,500만 달러 추정이었습니다. F-16 가격은 대당 약 7천만 달러였습니다. J-10 가격은 대당 약 4천만 달러였습니다. 가격만 보면 J-10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F-16도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KF-21이라고요? 저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필리핀 한국 접촉 빈번. 의견 필요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 가격 협상용 카드 아닐까요? 중국과 미국 가격 낮추려고 한국 들먹이는 거죠. 맞습니다. 필리핀이 그런 전략 자주 씁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렇겠죠. 협상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4월이 되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말입니다.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 필리핀 방문. 20개 방산 기업 동행. 국방협력 강화 논의. 20개 기업이라고요? 이건 단순 친선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본격적인 비즈니스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필리핀 공군 FA-50 추가 도입 검토. 40대 규모 예상. FA-50은 한국의 경공격기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12대를 운용 중이었죠. 하지만 40대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FA-50 40대면 약 12억 달러입니다.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사 하단에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도 검토 중. 차세대 전투기. 저는 그 단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설마 KF-21을? 저는 서둘러 필리핀 국방부 내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가 뭡니까? KF-21입니까?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쪽 제안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무엇을 제안했길래 필리핀이 이렇게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5월 초, 저는 또 다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개발국입니다. 20%의 개발 비용을 분담했죠. 그들이 왜 긴급 회의를 합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측 정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필리핀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우리 몫을 가져가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뭐? MRO 시설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정비, 수리, 정밀 검사. 이건 전투기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투기를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정비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보통은 제조국에서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면 현지에 MRO 시설을 짓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국으로서 동남아시아 MRO 허브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그걸 가져간다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게임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MRO 시설까지 유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항공정비 허브가 되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한국을 선택하는구나. 미국 전투기는 MRO 시설을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천재일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내가 완전히 잘못 봤다. 저는 30년 동안 무기만 봤습니다. 가격과 성능만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업 기반, 기술력, 미래 먹거리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계산이 틀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예측이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 마침내 폭탄이 터졌습니다. 2025년 5월 20일, 필리핀 국방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사무실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한국과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첫째, FA-50 경공격기 40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계약 금액은 12억 달러입니다. 12억 달러.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둘째, KF-21 차세대 전투기 20대를 도입합니다. 계약 금액은 13억 달러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KF-21 20대라고요? 13억 달러라고요? 합치면 25억 달러입니다.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셋째, 한국은 필리핀에 MRO 시설을 건설합니다. 위치는 클라크 공군 기지입니다. 이 시설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의 항공정비 허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MRO 시설, 동남아시아 허브.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필리핀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필리핀은 500명의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MRO 시설은 필리핀이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기술 이전, 필리핀 소유.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였습니다. 미국은 MRO 시설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줬습니다. 아니, 필리핀이 소유하게 했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MRO 시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필리핀 공군 전투기를 현지에서 정비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주변국 전투기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말입니다. 셋째, 일자리가 생깁니다. 고급 기술 인력 500명입니다. 넷째, 기술이 축적됩니다. 항공산업 기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 60대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항공산업 전체를 키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발표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사무실에서 긴급 뉴스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한국 KAI의 긴급 법적 조치 검토, 계약 중단 요구.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무너지는 건가? 저는 서둘러 자카르타 연락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인도네시아 법무부가 긴급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은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의 동의 없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 이는 계약 위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계약은 무산됩니다. 필리핀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패닉 상태입니다.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한국 대사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25억 달러를 준비했는데 법적 문제가 있다는 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 대통령실에서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 교수님,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자카르타로 날아갔습니다. 전용기로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30분 만에 회담이 끝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수출을 전폭 지지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조건을 제시한 겁니까? 연락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KF-21 추가 20대를 특별 가격에 공급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자 200명을 한국에서 무료로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도 향후 모든 KF-21 수출에서 부품 공급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탐복했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구나. 더 놀라운 건 필리핀의 반응이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위해 파트너 간의 갈등까지 해결해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후 예정대로 계약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중국 국방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필리핀의 과도한 무장은 지역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신중한 판단을 하기를 촉구한다. 여러분, 이 성명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왜 긴장합니까? KF-21의 성능 때문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중국 제-10과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레이더 시스템이 더 우수합니다. 둘째, 전자전 능력이 뛰어납니다. 셋째, 무장 탑재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운용한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의 KF-21 20대는 남중국해 상공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예상 못했습니다. 한 동료가 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리 교수, 자네가 필리핀은 중국 쪽이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MRO 시설까지 넘겨줬다니. 한국이 정말 대담하군. 아니, 한국이 아니라 필리핀이 대담한 겁니다. 저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도 미국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눠주는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처럼 위협하지도 않고 미국처럼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필리핀에게 딱 맞는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인도네시아에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개발국입니다. 우리는 20%의 개발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따라서 MRO 시설은 당연히 인도네시아에 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을 선택했습니다.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배신, 개발 파트너에서 관전자로 전락, MRO 시설, 필리핀에 빼앗겨. 저는 자카르타의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때? 최악이야.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어. 우리가 돈 내서 개발했는데 필리핀이 혜택을 다 가져간다고 난리야. 한국은 왜 필리핀을 선택했을까? 간단해. 돈이지. 필리핀은 60대를 한 번에 샀어. 인도네시아는 계속 망설였고 한국 입장에서는 확실한 고객이 필요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은 결국 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파트너였지만 구매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달랐습니다. 필리핀은 25억 달러를 단숨에 계약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리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뭘 놓쳤습니까? 저는 중국의 시각으로만 봤습니다. 필리핀은 우리 편이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어느 편도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은 필리핀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이익에 맞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가격, 성능, 역사적 관계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놓친 게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장기적 파트너십, 산업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은 숫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르구나.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6월 초,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집트가 FA50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규모는 36대에서 100대까지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UAE가 KF-21을 150억 달러 규모로 계약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필리핀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동까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산 약진, 중국의 대응 필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자가 아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과 파트너십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한국을 막을 수 없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실수였다. 우리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중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부분에서 터졌습니다. 6월 중순, 중국 국방부가 공식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논평을 읽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KF-21은 미국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 진정한 독자 기술이 아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수출도 제한적이다. 중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너희는 결국 미국 손바닥 아니다. 이 논리였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점을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의 독자성은 제한적이다. 핵심 부품인 엔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국산 전투기라 보기 어렵다. 동료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지. 독자 기술이 없으면 한계가 있어. 우리는 다시 안심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한계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정확히 10일 후였습니다. 2025년 6월 25일 한국방위사업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KF-21 국산 엔진 개발 착수. 저는 뉴스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국산 엔진이라고요? 발표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15kN급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에 착수한다. 목표는 2030년까지 시제 엔진 완성, 2032년까지 실전 배치다. 개발 비용은 4조 원이다. 4조 원. 한국 돈으로 4조 원이면 미국 달러로 약 30억 달러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본격적인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심 기술 70%를 확보했다. 나머지 30%도 5년 내 개발 가능하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70%라고요? 전투기 엔진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만 독자 개발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도 30년 걸려서 겨우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70%를 확보했다고요? 저는 서둘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T-50 고등훈련기의 엔진을 50% 국산화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F-21 개발 과정에서 엔진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T-50 엔진 개발 시작이 2000년대 초였습니다. 20년 이상의 축적이었습니다. KF-21 개발 시작이 2015년이었습니다. 10년간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엔진도 없으면서 무슨 전투기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답 대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저는 그날 밤 중국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엔진 개발 착수.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5년 안에 개발한다고? 불가능해. 말은 쉽지. 실제로 해봐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반도체에서 그랬습니다. 조선에서 그랬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에서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7월, 필리핀 클라크 공군 기지에서 MRO 시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도 왔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설은 단순한 정비 공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리핀의 미래입니다. 시설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부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투자 금액은 5억 달러였습니다. 고용 인원은 초기 500명에서 목표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서는 FA-50과 KF-21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투기도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항공 허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필리핀이 정말 큰 그림을 그렸구나.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7월 말 필리핀 현지 언론에서 긴급 뉴스를 봤습니다. 클라크 MRO 시설 건설 중 중대 사고. 필리핀 기술자 1명 중상, 한국 엔지니어 2명 경상.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마닐라 정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크레인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필리핀 기술자 1명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부가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이 안전 불감증이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계약은요? 위험합니다. 필리핀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한국 기업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다쳤다는 글이 확산 중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국도 한계가 있구나. 이제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겠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 교수님, 한국 KAI 사장이 직접 마닐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병원이요? 네. 그는 언론 인터뷰도 거절하고 다친 필리핀 기술자의 병실로 갔습니다. 8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그 기술자의 자녀들 대학 학비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보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현장 책임자가 모든 필리핀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안전 점검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한국 본사에서 안전 전문가 20명을 급파했습니다.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필리핀 반응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친 기술자의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주 후 다친 기술자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퇴원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술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 MRO 시설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노동자 200명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유대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연쇄 효과가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FA-50 도입을 문의했습니다. 태국이 KF-21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 방산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MRO 허브가 되자 주변국들도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고요?
정비가 가깝습니다. 필리핀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기술 이전이 됩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눠주니까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중국보다는 비싸지만 미국보다는 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 눈치를 봐야 합니다. 중국 무기를 사면 중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파트너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있구나. 저는 9월 초 싱가포르 방산 전시회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부스를 지나치며 비웃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부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장성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였습니다. 저는 한국 부스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KF-21 실물 크기 모형이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1년 전에는 장난감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변한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변한 건 저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중국이 최고다.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말할 때 한국은 이랬습니다. 중국이 자랑할 때 한국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과 중국의 대응 전략.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 리젠밍은 35년간 군사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예측을 했고 대부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틀렸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저는 과거만 봤습니다. 중국은 70년 역사가 있다. 한국은 10년밖에 안 됐다. 하지만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중국이 더 싸다. 중국이 더 많이 팔았다. 하지만 가격과 수량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힘만 봤습니다. 중국이 더 강하다. 한국은 약하다. 하지만 진짜 힘은 파트너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한국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력했습니다. 한국은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눴습니다. 한국은 종속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장시켰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꿈을 같이 꿔줬기 때문입니다. 당신들도 항공 강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MRO 시설을 넘겨줬습니다.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사람을 키워줬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마닐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클라크 공군 기지의 MRO 시설 건설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관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리 교수님, 이게 다 한국 덕분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우리는 동남아시아 항공 허브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일할 겁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전투기를 정비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1년 전에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중국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에게 기술을 줄까? 정말 MRO 시설을 넘겨줄까?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약속.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많았습니다. 미국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통제가 심했습니다. 한국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21세기 방산 시장은 변하고 있구나. 과거에는 힘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더 강하다.
우리 무기를 사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기술 이전이 중요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베이징 국방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산의 부상과 시사점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중국군 장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10년 만에 중국 70년의 경험을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배웠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웠습니다. 둘째, 한국은 투자했습니다. 4조 원을 엔진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한국은 협력했습니다. 혼자 독식하지 않고 파트너와 나눴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1세기 방산시장, 한국이 중심에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한 젊은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한국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뀐 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뀐 건 저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입니다. 필리핀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움직임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0세기가 미국과 소련의 시대였다면 21세기 아시아 방산 시장은 한국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방자에서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리젠밍은 35년간 군사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연구했고 수많은 무기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미래를 여는 나라입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중국 출신 군사 전문가 리젠밍이 1년간 목격한 한국 방산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한국을 무시했고 중국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5억 달러의 계약, MRO 시설 유치, 그리고 동남아시아 허브로의 도약.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판 게 아니라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만함은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함께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방산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